진화라에서 조효와의 활약으로 확인된 강필직 상단의 인신매매 정황, 명도각 사람들을 풀어 좀 더 조사해보겠다는 조효와의 주장을 불법이니 금유형이 나서겠다며 박수호가 그녀를 막아섰죠. 박수호는 조효와에게 약속한 대로 실제 금유형을 움직여 강필직과 그의 상단을 조사하였으나 조정 권력의 최정점에 서 있는 석지성이 개입하게 되며 그 어떤 것도 밝히지 못한 채 강필직을 향한 금유형 주도의 공식적인 수사는 무혐의 종결 처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대체 석지성과 영음집 두 인물은 어떤 관계에 있는 것일까요? 오늘은 15년 전 오난경이 가문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 노력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과 공개된 예고편에 독살된 영음집을 누가 죽인 것인지, 그리고 산중백호도 가름대에서 나온 벚꽃의 의미, 마지막으로 파라의 외간 남자와 정분이 난 소복 입은 과부의 정체가 누구인지까지 함께 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먼저 15년 전 오난경 관련입니다. 저는 저의 지난 영상에서 신분제도를 폐지하려던 선왕의 계획을 석지성이 막아섰고, 오난경이 그런 석지성을 도와 선왕을 호위하던 금의대장 임강의 가문을 몰살시켰을 뿐만 아니라 선왕마저 독살시켰다는 사실을 말씀드린 바 있거든요. 하지만 개인적으로 의문이었던 것은 대비의 진려라면 오난경의 몸에도 왕실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것인데 왜 석지성을 도와 선왕을 직접 독살까지 시켰어야만 했는지 궁금했거든요. 그 궁금증이 지난화 영음집의 오난경 구타 장면에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습니다. 해당 장면에서 영음집은 오난경의 어머니가 과부가 된 지 3년 만에 종놈과 붙어먹고 애까지 낳았다며 오난경의 어머니를 천박하다 평했습니다. 오난경이 석지성을 도와 선왕을 독살한 이유가 이것이죠. 비록 몸엔 왕실의 피가 흐르고 있으나 그에 걸맞는 대우를 전혀 받을 수 없었던 오난경이지만 오난경은 그런 집안 덕분에 영음집 같은 인물에게 시집을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인데요. 하지만 오난경은 그렇게 인생을 끝내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하여 석지성을 도와 선왕을 제거하는 데 기여하곤 모종의 거래를 통해 두 가지를 얻어낸 것인데요. 하나는 모자란 자신의 남편을 호조 판서의 자리에 앉히는 것이고, 나머지 하나는 천한 피가 흐르는 자신의 남동생 강필직을 상단 단주의 자리에 앉히는 것이었죠. 금유형이 끌려간 강필직을 위해 석지성이 직접 나설 수밖에 없었던 배경, 15년 전 자신의 수족이 되어 선왕을 독살하는 등 엄청난 일을 함께 도모한 공범이다 보니 석지성이 직접 나서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다음은 영음집을 죽인 인물에 대해 말씀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공개된 예고편의 호조판서 영음집이 사망해 금유형이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아무리 모자란 영음집이라 하더라도 한 나라의 호판인데 그를 죽이다니. 호판이 죽기 전 전날 밤에 알리바이를 명확히 대지 못하는 한 인물이 금유형에 잡혀왔는데요. 그가 지난밤 성황당에서 소복을 입은 한 여인과 만났다는 증언이 입수되었습니다. 예고편의 이 여인인데요. 정황상도 그렇고 공개된 장면만 보더라도 절대 조효와는 아니죠. 조효와의 구렛나루와 성황당 장면 속 여인의 구렛나루, 너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에 반하여 이판택 수절과부 백시 부인, 그녀의 구렛나루와는 그 모양이 상당히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박수호는 이자가 성황당에서 만난 과부가 조효와인 것은 아닐지 내심 불편해하는 것 같은데요. 결국 참지 못하고 그에게 찾아가 만난 과부가 그의 정인인지까지 묻습니다. 하지만 이 남자, 사랑하는 정인을 지키기 위해 그 무엇도 말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죠. 지난밤 그가 만난 여인이 굳이 정인인지까지 묻는 박수호. 박수호에게 조효와를 좋아하는 감정이 자신도 모르게 싹트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장면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사실 선공개된 웹툰에 기반해 본다면 영음집을 죽인 인물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오난경이죠. 모자란 인물이 호조 판서 자리에 앉게 된 게 누구의 덕인데 감히 자신의 아픈 과거까지 들먹이며 폭행까지 당하게 된 오난경. 그녀는 폭행을 당하는 와중에도 점잖은 목소리로 시간이 늦었다며 자리끼를 올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자리끼는 잠자리에 들기 전 혹은 중간에 일어났을 때 마시기 위해 머리맡에 두는 물을 일컫는 순수 우리말이잖아요. 오난경은 자리끼에 독을 탄 것이고 영음집은 의심 없이 독이 든 자리끼를 마시고 그렇게 독살당하게 된 것이죠. 다음은 산중백호도 가름대에서 나온 벚꽃의 의미 관련입니다. 분명 산중백호도에는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음이 확실한데요. 그 비밀, 15년 동안 왕 이소가 조사 중인 사건의 진범을 특정할 수 있는 단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금유형이 필상단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유독 한 장소가 고정된 상태로 금군들이 여기저기 수색하는 장면이 연출되었거든요. 그 장소엔 벚꽃나무가 심어져 있었습니다. 선공개된 웹툰에서 조효와가 영음직을 죽인 인물들을 특정하는 과정에서 꽃잎이 소재로 사용되거든요.
그렇다면 드라마에서도 꽃잎이 마찬가지로 범인들을 특정하는 용도로 사용된다면 산중백호도 가름대 안에 들어있던 벚꽃잎들, 이 벚꽃잎이 상징하는 것이 15년 전 선왕을 독살시킨 거사를 주도한 인물들을 특정한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선왕을 독살하는 데 관여한 확실한 인물, 오난경과 강필직, 필상달인 분명 벚꽃나무가 심어져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석지성의 집에도 혹 벚꽃나무가 심어져 있는 것일까요? 이 산중백호도를 그린 인물 또는 가름대에 벚꽃잎을 넣어놓은 인물은 선왕을 죽인 인물이 누구인지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왕 이소가 사람을 찾고 있는 인물은 총 5명, 그중 2명은 경상도에서 사망했음이 확인되었죠. 나머지 조효와의 오라버니 조성우를 포함한 3명의 소재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선왕전하가 승하하신 날 함께 사라진 인강의 수하들, 생존이 확인되지 않은 3명의 인물 중 한 사람이라도 살아찾게 된다면 이 산중백호들을 이용해 선왕을 죽인 역적의 무리들을 색출해낼 수 있는 전기가 있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점점 더 재미를 더해가고 있는 밤에 피는 꽃, 저의 상상이 너무 과했다면 양해 부탁드리며 오늘의 영상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